포밀리 하이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영상을 찍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게 많이 질문을 하셨던 단전호흡과 명상에 대한 모든 의문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명상을 어떻게 하나요? 뭐 잡념을 어떻게 비우나요? 단전호흡은 뭔가요? 단전호흡을 하면은 뭐가 좋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총정리, 단전호흡을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은지, 왜 해야 하는지를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명상과 단전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은 약간 선입견을 갖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젊기 때문이고, 일단 제 복장이 보통 명상하시는 분들,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과 조금 약간 상이하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은 약간 한복을 입거나 약간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한데, 저는 굉장히 젊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시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단전호흡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단전호흡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거의 한 10년 정도 단전호흡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월로 따지면 10년이지만 뭐 매일같이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뭐 너무 바쁠 때는 못하기도 했고, 뭐 앉아서 그냥 하는 신용만 냈을 때도 있었지만, 또 열심히 했을 때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군대에 갔을 때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매일 자는 시간 줄여서, 군인이 보통 10시부터 6시까지 자는데 거기서 2시간을 연등을 해서 책을 읽고 2시간은 단전호흡을 늘 매일같이 하고, 주말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4시간 5시간 하고, 또 시간 더 많을 때는 8시간 9시간도 하면서, 그렇게 단전호흡을 굉장히 좋아해서 별명도 이제 도사로 불리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덕분에 이런저런 작은 체험들을 하게 됐고, 단전호흡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스스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주변에 굉장히 많이 알려왔던 것 같아요. 해봐라, 되게 좋다 해서 제 주변에서 실제로 단전호흡을 시작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 하니까 너무 좋다, 덕분에 뭐 집중력이 좋아져서 뭐 한양대에 갈 수 있었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공부가 잘 됐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는데 그거 되게 좋아졌다, 뭐 그런 친구도 있었고, 소화기관이 좋아졌다, 뭐 잡념이 많이 사라졌다, 집중력이 좋아졌다, 뭐 그런 등등의 많은 후기를 듣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저에 대해서 약간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네이버 카페인데요, 포라클 컴퍼니 오시면은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단전호흡 경험담 있으시죠? 단전호흡 경험담 이거 누르면은 뭐 제 경험담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담 많이는 안 올렸어요. 너무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건 올리지 않고, 그렇게 신기하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만 올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요. 일단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제 경험에 의거하여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명상의 정의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명상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명상이란 고요히 생각에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워서 고요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우는 것이 사실 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명상들이 있는데, 저한테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말했던 것은 윗바사나 명상, 그리고 뭐 화두, 선불교 명상, 그리고 뭐 자비 명상, 뭐 관찰 명상, 뭐 집중 명상 등등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사마타, 뭐 윗바사나, 그런 초기 불교의 명상법들은 깨어있는 거예요.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차림 명상. 알아차림 명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들었구나, 내렸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구나,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겁니다. 대신에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흔히 자기계발서에서 말을 하는 현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존이 윗바사나고요. 그리고 자비명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에서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나 자신을 사랑으로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는 이웃들, 우리 나라, 그리고 지구, 그리고 우주, 온 우주를 위해서 사랑을 보내는 그런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두 명상은 어떤 한 가지 화두를 띄워놓고 그 화두에 집중을 해갖고 나머지 생각들을 비우는 명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두 명상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이제 한 가지 화두를 정해서 그 나는 누구인가에 집중을 하는 것이 명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공, 무,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음, 몰라,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트라도 명상의 일종인데요. 만트라가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기도나 명상을 할 때 외는 주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옴마니 밤메홈, 불교에서 쓰는 대표적인 주문이죠. 옴마니 밤메홈이 만트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호오포노포노,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시면은 만트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 문장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외우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그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네 가지 문장만 남고 모든 생각이 사라지니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어요. 뭐 MBSR이나 MSC 같은 이제 서양의 명상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명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명상이라고 해갖고 뭐 윗바사나니 뭐 사마따니 뭐 이렇게 하면 막 일단 용어가 어렵고, 또 검색을 해보면 또 사람들이 말을 하는 용어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이 매 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를 할 때 청소에 몰입을 하면 그게 명상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집중을 하면은 그게 명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책에 집중을 하면 그것이 명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쇼핑을 할 때 쇼핑에 집중하면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렇게 명상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단전호흡이라는 것은 다른 명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단전에 집중을 해서 단전에 기운을 쌓아 몸 안에 공장, 기운을 샘솟게 하는 공장을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상법들은 그냥 깨어남만 있어요. 깨어남, 여러분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명명하게. 근데 단전호흡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깨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깨어난 것이 그것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에너지 창고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창고.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전호흡을 하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이 좋아지고 감정 기복이 줄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몸에 기운이 넘치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취약한 부분들이 좋아지는 명현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좋아지는 기관이 내장기관인데 이 내장기관이 좋아지면 당연히 피부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포라클, 이런 마음의 힘을 아는 분들한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원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집중하고 끌어당기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아주 깨끗하고 맑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몸 안에 좋은 에너지가 가득하게 배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냐면은 몸에 힘을 최대한 빼고 앉습니다. 편하게 앉아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것처럼 편하게 앉습니다. 흔히 이제 단전호흡이라고 하면은 뭐 반가부자라든지 결가부자라고 해서 무릎 위에 무릎을 올리는 자세로 앉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 앉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 들어오는 분들 중에 뭐 좀 단전호흡을 하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요, 춘카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전호흡을 할 때 허리가 아프시면은 벽 같은 데 기대 갖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벽 같은 데 기대서 하시다가 나중에는 허리에 힘이 생기시거든요. 이 수련을 계속해서 하시면은 기운이 허리에 힘을 실어주는데 그때는 이제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벽에 기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으시는데 그냥 앉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엉덩이에다가 베개나 방석 같은 것을 놓고 앉아서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조금 더 높게 하시면은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오랫동안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 자세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이시죠? 이 밑에 쪽에 방석을 깔아서 엉덩이 쪽을 높게 해주시면은 좀 좋고요. 자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는 피는데 위쪽 등은 살짝 굽었죠? 이런 식으로 약간 큰 수레처럼 이렇게 살짝만 굽어지게 하시면 됩니다. 살짝만. 자, 제 사진 말고 이제 봉우할아버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봉우할아버님은 누구시냐면은 우리나라의 단학열풍, 단전호흡 열풍을 일으킨 소설 단의 주인공이신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단전호흡의 이 대가이신 봉우할아버님은 저랑 비슷하죠? 예, 허리를 쭉 펴시고 위쪽 등은 굽으셨죠. 이렇게 여기 위쪽은 이렇게 굽게 살짝 이렇게 큰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손은 그냥 편하게 두시면 되고요. 그냥 손은 그냥 편하게 두시고 다리도 그냥 편하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선은 아래쪽을 향합니다. 45도 아래쪽을 향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하실 때 눈을 뜨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눈을 감고 하면 안 되나요? 왜 눈을 떠야 하나요? 이러는데 눈을 뜨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향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기운이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아래쪽을 향해야 여러분들의 기운이 아래쪽을 향하고 자연스럽게 단전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눈을 뜨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하는 게 아니라, 힘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을 아래쪽을 향하는데 45도 아래쪽을 향하면서 눈에 힘을 빼세요. 그럼 이렇게 감기죠. 반쯤 이렇게 힘을 빼면 반쯤 감기잖아요. 사막여우처럼. 그쵸? 이 상태에 45도를 보는 거예요. 편하게. 예. 원래 반개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반만 뜨려고 이렇게 막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쪽을 향하고 힘을 이렇게 뺍니다. 예, 이 상태로 아래쪽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비우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많은 실수가 단전호흡이라고 하면은, 단전호흡 뭐 복식호흡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막 이렇게 숨을 쉬거나 막 억지로 배를 막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불리려고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선만 아래쪽을 향하시고 평상시랑 똑같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됩니다. 최대한 편하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됩니다. 인위적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보다 숨을 더 길게 들이마시거나 더 많은 양을 들이마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평상시랑 완전 똑같이, 더 편하면 좋고요. 완전 똑같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숨을 어떻게 쉬냐가 아니라 생각을 비울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편하게 숨을 쉬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웁니다. 어떻게 비우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호흡 그리고 나가는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들어오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호흡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이게 싫어요. 상관없습니다. 싫으면은 45도 아래쪽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래쪽 공간을 보세요. 그리고 그 공간에 하나의 검은색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직접 점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집중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 가지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비우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트라를 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을 향하신 다음에 그 아래쪽 바닥에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글자를 보고 상상하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몰라라고 하셔도 됩니다. 몰라. 떠오르는 생각이 들면은 몰라. 어떤 생각이 들면은 몰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우는 겁니다. 생각을. 5만 가지 잡념이 들겠지만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호흡이든 화두든 아니면은 만트라든 여러분들이 정한 그 집중의 대상에 몰입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명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명상입니다. 뭐 윗바사나라든지 아니 몰입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관찰 명상이라든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비우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그리고 그 생각을 정말로 잘 비워내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극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면의 평화죠. 더없이 행복한 상태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명상이고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호흡의 길이를 맞춰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초수를 재보면은 들이마시는 게 더 길거나 내쉬는 게 분명히 더 깁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들이마시는 게 길거나 내쉬는 게 더 길 텐데 그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초를 들이마시고 3초를 내쉬는 사람이라면은 그 짧은 초수에다 맞추는 거예요. 2초를 들이마시고 3초를 내쉬면은 2초를 들이마시고 2초를 내쉬게 호흡의 길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때 메트로놈 같은 것을 틀어놓고 옆에 초수를 들으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초수를 틀어놓고 하면은 처음엔 초수가 의식이 돼서 불편하고 호흡이 막 평상시 같지 않게 느껴지고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초수로 같은 양의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훈련합니다. 이것을 조식이라고 합니다. 조식. 이때도 중요한 것은 억지 호흡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로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위적으로 호흡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우고, 두 번째로 호흡의 길이를 맞추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평온해지며 숨이 점점 부드럽게 이어지고 숨이 찹쌀떡 늘어나듯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호흡이 길어지면은 길어지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들이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이 같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한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호흡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기운이 계속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명치 쪽에 보통은 기운길이 막혀 있어서 이 명치 쪽에 막혀 있다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기운을 향하게 하니까 조금씩 이쪽에 길이 뚫리면서 단전까지 길이 뚫려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길이 뚫립니다. 이 과정에서 호흡이 짧아지거나 자연스럽게 쉬었는데도 답답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고르고 편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흡 초수를 줄여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다 보면은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단전까지 길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단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단전에 의식을 두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단전 말고 시선을 아래쪽을 향한다거나 아니면은 호흡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만트를 하거나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단전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단전 호흡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비우고 호흡의 길이를 맞추고 마음이 평온해지면은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의식을 단전에 두는 겁니다. 그냥 의식만 단전에 두시면 돼요. 이 단전에 의식을 두는 것을 처음부터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 쉬는 호흡과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인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게 되기 때문에 그때 몸이 불편하거나 잘못된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전에 길이 나기 전까지는 인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정말 단순한 과정이지만 이걸 따라오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막 몸에 온열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아니면 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소화기관이 갑자기 활성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손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빛이 보인다거나 그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현상들은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뭐 물론 뭐 온열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것은 뭐 보편적으로 많이들 겪는 체험이지만 그마저도 겪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을 하느냐 체험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호흡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비웠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에 너무나도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떠올랐을 때 잘 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의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뭔가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편안하고 좋다면은 기분 좋은 느낌이라면은 잘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그 느낌을 바라봤을 때 찝찝하고 뭔가 불편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춘카님? 하고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비우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셨다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스스로가 압니다. 근데 그게 아리까리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못했거나 생각을 비우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몸이 긴장을 했거나 아니면 편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뭔가 인위적인 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본에 집중을 해서 편하게 온몸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제가 알려드린 것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비우고 호흡의 초수를 맞추고. 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최우선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비우는 게 잘 되지 않는데 호흡의 초수를 맞추려고 한다거나 갑자기 단전에 의식을 두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탈날 일이 없습니다. 생각을 비우시고 그 다음에 호흡의 초수를 맞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명상을 알려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잡념이 사라지지 않는다, 잡생각이 많이 든다, 집중력이 약해진다,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더 연습하고 더 연습하라는 말뿐입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비우고 또 비우다 보면 언젠가는 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방탄소년단 덕분에 유명해진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도티가 생각 비우는 연습을 마술가게에서 배우죠. 근데 그때 그 생각 비우는 연습을 무려 한 달 가까이 했다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봉우 선생님 옆에 계시죠? 봉우 선생님의 연정 16법을 보면은 생각 비우는 목적 식상을 매일 1시간씩 총 20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더 빨리 되기도 하고 더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집중하는 것이, 생각을 비우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비우는 것이 훈련인데 어떻게 생각을 비우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더 집중하세요, 더 앉아서 생각을 비워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다 보면 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명상을 하다가 불안한 감정이나 불안한 생각, 안 좋은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른다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전호흡이나 명상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생기거나 과거의 상처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시끄럽던 생각들을 모두 가라앉히고 나니 수면 밑에 숨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또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저 흘려보내고 호흡이나 여러분들의 화두 아니면은 만트라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련을 하는 시간은, 정자 시간은 보통 30분 이상을 매일같이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길게 하면 더 좋고요.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것이 빠르게 늘지만 처음부터 30분을 앉거나 2시간 앉으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명상의 흥미를 잃어버리기 쉬우니 하루에 5분이라도 잊지 않고 매일같이 앉아서 생각을 비우려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죠. 물론 저는 처음 할 때부터 10년 전부터 하루에 4시간씩 매일같이 앉았습니다. 4시간씩 한 번에 앉지 못했고요. 그때는 처음이니까 30분씩 쪼개갖고 그렇게 8번을 앉았습니다. 하루에 8번 앉고 좀 익숙해진 다음에는 1시간씩 앉고 그 다음에는 2시간씩 앉고 그 다음에 4시간 한 번에 앉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요.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간에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상 가이드 명상이라고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생각이 비워집니다. 여러분들은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생각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런 거, 이렇게 뭔가 목소리로 가이드를 해주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집중이 잘 되신다 하면은 처음에는 그런 걸 보고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비워지게 되고 그냥 앉자마자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 5초 만에 잠들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명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몸이 굉장히 편하게 릴렉스, 이완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자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명상하시면은 굉장히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에 집중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래쪽에 집중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전은 단전의 길이 나기 전까지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호흡에 집중을 하거나 아래쪽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점이나 아니면은 어떤 한 가지 화두나 아니면 만트라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심장 소리가 뭐 크게 들려요,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당연히 주위가 조용해지고 여러분들이 깊고 차분한 그런 고요한 상태에 머무니까 주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점점 심장이 빠르게 뛰고 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긴장을 했다는 증거예요. 뭐 답답하게 숨이 쉬어져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숨을 잘못 쉬고 있을 때 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숨을 쉬었다면 편안할 겁니다. 굉장히 편안할 거예요. 편하지 않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잘하고 있다면. 물론 잘하고 있는 가운데도 통증이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호흡이 예전같이 뭔가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고 뭔가 이미 채워져 있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몸 안에 기운길이 있어요. 경락이라고 하죠. 기운이 돌아다니는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몸 안에 기운은 쌓이는데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으니까 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줄여가면서 편하게 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길이 뚫리게 되고 편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면 돼요.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만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 비우는 것과 편하게,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뭐 잡념이 올라올 때마다 몰라 나 호포를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단전에 집중하는 것과 호흡에 집중하는 것 중에 뭐가 좋은가? 아까 뭐 같은 질문이고, 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단전호흡은 뭐 위험하지 않나요? 단전호흡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귀신 봅니다. 단전호흡하면 뭐 귀신 봅니다. 뭐 혼자 해도 되나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별별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생각을 비우고요, 호흡의 길이를 맞추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쵸?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중에 단전에 의식을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쵸? 생각을 비우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전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10년 가까이 했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알려준 방법 그대로 했는데 어떤 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사람은 진짜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뭔가 하시면서 몸이 불편하다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거는 평상시 쉬는 호흡과 똑같은 호흡, 자연스러운 호흡을 명심하신다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몸에 긴장이 되진 않았는지, 힘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뭔가 내가 힘을 주고 있진 않은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작용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전호흡에 대해서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전호흡이 만약에 찝찝하시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어떤 말들이 있어서 하기가 좀 그렇다 하면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명상입니다. 명상. 단전호흡을 하면 더 좋겠지만 단전호흡이 아니더라도 명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것은 거의 인생의 필수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인생, 더 나은 better life를 살고 싶다면은 명상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70-80% 이상이 명상을 한다고 하죠. 그 명상의 방법은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다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들을 봐도 어떤 책을 봐도 명상이 소개가 됩니다. 생각을 비우세요.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을 끌어올리세요. 그 다음에 뭐 상상을 하세요. 아니면 성공을 그리세요. 그런 식으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시작은 뭡니까? 생각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생각을 비우는 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합니다. 생각을 비우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도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명상. 생각을 비우는 것. 생각을 비우는 훈련은 매일같이 30분 이상 꾸준하게 평생을 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드렸던 이런 답변에서 답을 얻지 못하셨다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 포밀리 빠이입니다. 안녕!